네, 안녕하십니까. 자, 평생 주식 카페 TV 수호천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증권사관학교 엑스파일 제3장 이동평균선은 미래를 담고 있다. 챕터 3 이동평균선 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챕터 3장 이동평균선 구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어, 매일의 종가를 산술적 평균을 내어 나타낸 선이다. 선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종가를 평균을 내서 이어가는 선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자료로부터 현재 주가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구하는 법 물론 HTS에서 매일매일 자동적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의 각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내일장은 이동평균선이 이 정도 위치에는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 좀 예측을 하고 가늠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이동평균선은 5일 기본적으로는 뭐 3일선도 있고 뭐 7일선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5일선, 21선, 61선, 121선 또는 더 나아가서 200일선 정도 기본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선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일선은 일주일에 매매되는 기간이 평일 월화수목금 5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단기 생명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3일선 같은 경우에는 세력선이다. 그만큼 3일선을 타고 가게 된다면은 상당히 강한 세력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계속 상승을 유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이제 3일선 타고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5일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가장 많이 보는 단기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일선 먼저 보도록 하죠. 자, 5일선 같은 경우 이제 5일선 보기 앞서서 21선, 61선 계속 나와 있는데요. 21선은 이제 한 달이죠. 5일 동안이 4번이 있는 거니까 한 달에 4주가 있으니까 21선을 보통 중기 생명선 또는 중기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이 중기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당 기간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무리 조정이 나오더라도 21선을 지키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61선 같은 경우는 이 세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수급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1선이 깨지면 수급이 깨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21선은 경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경기 이평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동평균선 구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5일선 이동평균 다 개념은 똑같습니다. 5일선을 알게 되면 이제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그 주가를 다 더하고 5일선이니까 5로 나누게 된다면 평균값이 나오게 되어 있겠죠. 그게 그 다음날 여섯 번째 날에 이동평균선을 5일선을 이제 보게 된다면 이 1310원이 추가가 되면서 이 1000원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2, 3, 4, 5, 6에 대한 평균을 내는 값이 바로 이게 오늘 이 5일이 오늘이라면 내일은 어, 다시 설명드리죠. 자, 6일이 오늘이라면 어,
이동평균선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94원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6일째 되는 날은 1156원으로 약 한 60원 정도, 62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는 케이스라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5일선이 상승을 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오늘 한 4% 정도 상승을 했죠. 자,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요 어제 기준으로 5일 전이 이제 이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사라지고 오늘 이 가격대가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어제보다 어떻게 된 거죠? 살짝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5일선이 이 검은 선이 5일선인데요. 이 5일선이 살짝 내려갔죠, 오늘. 오늘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는데도 5일선은 각도가 조금 하락을 하네. 왜? 6일 전에 종가가 오늘 종가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이 5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하게 되어 있죠. 이 5일 이동평균선이 조금 상승을 해서 한 이 정도 위치에 올라올 겁니다. 한 이 정도 위치에 올라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5일 하루, 이틀, 3일, 4일 내일이 오늘 종가인 74,400원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날 가격보다 높다는 거죠. 이날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5일선은 평균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5일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한 72,800원 정도라면 내일 정도는 한 73,0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레도 만약에 뭐 내일 종가가 오늘 가격과 똑같이 74,400원으로 마감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내일 모레는 더 많이 각도가 상승할 겁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예요. 5일선이 한 여기까지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 가격대가 없어지고 오늘 종가인 74,400원이 평균값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평균값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5일선이 더 올라갈 거고 모레는 5일선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흐름을 이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보통 이 주가는 이 일반적으로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계속 5일선 맞고 이게 5일선이죠. 5일선 근처만 가면 계속 밀리는 패턴을 보여주고 또 5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만약에 내일하고 모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미 이제 5일선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5일선이 저항선이 아니라 어제 기준으로는 5일선이 저항선이었어요. 현재 주가 종가가 여기 있었는데 5일선은 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은 주가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73,000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되려고 하는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신규 매수를 못하고 내일이나 모레 좀 조정이 나올 때 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 삼성전자를 바라본다면 74,500원, 74,000원, 73,500원보다는 이 5일선 근처에 있는 한 73,000원 초반대 또는 73,000원대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5일선의 지지선이 강한 상황이라면 5일선을 딱 터치하고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선 근처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할 때는 지지선 근처에서 매매를 하고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할 때는 지지선 근처에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한 확률이 높은 게임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이 내일 이동평균선은 5일선은 어떻게 움직일 거고 21선은 어느 정도 형성을 하겠구나. 이런 어떤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동평균선 구하는 법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21선 이동평균선도 21선을 20번을 더하면 되는 거죠. 자, 차트를 역시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개의 봉을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서부터 현재까지가 평균을 내면 종가 평균을 내고 20으로 나누면 이 21선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21선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죠. 왜? 21 한 번째 가격이 없어지고 이 종가가 없어지고 내일 만약에 보합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 가격이 20개 평균값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이때 가격보다 이때 가격이 훨씬 높게 위치하죠. 그러니까 평균값이 올라가니까 내일 21선은 지금 21선보다는 훨씬 더 위에 한 요 정도 72,000원 정도나 그 위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선 각도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모든 21선 각도가 평평해질 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21선 각도가 이렇게 빨간 선이 21선입니다. 21선 각도가 우상향으로 갈 때는 지지선 근처에서 이런 시점에서 매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매수 포인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런 날 또는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이 121선 경기 이평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번에 바로 전에도 이 121선 정확하게 맞고 내려왔죠. 이번에도 기본적으로는 121선 각도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각도가 평평해지는 거나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반드시마다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최소한 이 삼성전자를 매매를 했을 때는 이 저항선 근처, 요 동그라미 친 이 근처에서 근처라기보다는 이 저항선 아래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안 좋은 방법이다. 오히려 121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한 다음에 121선 위에서 매매를 한다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좀 더 싸게 매수한 거 아닙니까? 75,000원이나 75,500원에서 매수하면은 훨씬 더 76,000원이나 76,500원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저점에서 매수하는 건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매매는 저항선 근처 아래에서 바로 아래에서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확률 게임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매매는 어떤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게 된다면 확률 게임에서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지지선 바로 위에서 매도는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지지선 근처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동평균선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거래량인데 거래량도 지금 이 이동평균선 거래량이라 하면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동평균선 이 거래량이 있죠. 이 거래량이 있는데 이 거래량도 똑같이 지금은 주가 이 빨간 선, 녹색 선, 이 파랑 선 요게 이제 주가에 관련된 이동평균선이고 거래량도 똑같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도 5일선, 21선, 61선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3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5일선, 21선, 121선 이렇게 선이 나오죠. 이게 이동평균선 거래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왜 중요할 수 있냐면 거래량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거나 또는 이 거래량이 상승 전환으로 되는 시점, 그런 시점에서는 이제 방향을 가늠할 때 지금이 거래량이 확대되는 초기 시점이구나, 또는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판단을 하는데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방법도 주가 이동평균선 방법과 아주 유사하다. 주가 대신 거래량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는 거래량 이동평균선으로 5일선, 21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뿐만 아니라 거래량의 변화도 함께 본다면 훨씬 더 확률 게임에서 이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챕터 3 이동평균선 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전 차트를 통한 이동평균선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